안녕하세요. 유튜브 영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 안전관리자 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영상을 제 모습을 담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 중에 동양대학교 안전공학부의 학회장을 하고 계시는 학생분이 계셨어요. 네, 지금도 구독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저랑 직접 메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2016년에 신설된 학과이다 보니 졸업한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던가 진로 방향, 취업했을 때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전해드릴 수 있는 정보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안전관리자로 재직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조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저보다 더 유능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부탁을 받고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 동양대학교 학생분들이 질문하셨던 6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5일부로 산업안전 기사를 취득했고요. 그 후로는 꾸준히 쭉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안전관리 전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취업하기 전에 저는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래 전공은 안전공학이 아니고요, 사범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사 2급 자격증으로 수학 과목을 가지고 있고요. 본래는 교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생 실습도 했고 바로 임용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짧게 학교에서 시간 강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보기도 했고요. 학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과외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과외를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공부방을 하나 차려서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저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선생님한테 꼭 수학을 배우러 오는 이유가 무엇이니? 하고 물어보거나 상담이나 소개를 통해 오시는 학부모님들께 여쭤봤더니 이 근방에서는 나름 미혼이면서 여선생님이고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제는 미혼인 여성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기혼인 여성이 되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이 되거나 나이가 든 여성이 되었을 때는 그 직업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가 2016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에서 이걸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다른 어떤 직업은 없을까 해서 좀 뒤늦게 다른 산업군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요. 다행히 저는 가까운 가족분 중에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 업무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보를 제가 충분히 듣고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대상과 그 수까지 또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사업의 대표가 마음대로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긴다면 반드시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요. 그분은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를 해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해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꾸준히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직을 할 때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직원이 아니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서는 이 안전 분야는 법을 논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전문공학적인 내용이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공학적인 분야를 심도 있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서 제가 실력을 쌓는다면 단지 안전관리자의 직무 말고도 제가 기업을 상대로 더 고도의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성 평가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수준에 멈춰 있지만 좀 더 나중에는 공정안전보고서 PSM이라고 일컫는 그런 서류에 대한 컨설팅도 제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더 넓게 나아가서는 저는 원래 누군가를 티칭하고 지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더 이상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더 범국민적으로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걸 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전관리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앞서서 저는 지금 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떤 하나의 사업체에 소속되어서 그 현장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갖는 회사인데 자체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못했을 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보면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17조 4항을 따라가시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위탁계약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바로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동시에 제가 여기에 안전관리자이면서 이것도 이렇게 여러 곳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어떤 방법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해야 하는지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들어있진 않고요. 안전관리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보건관리 전문기관, 또 건설업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선임할 때 위탁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지도기관, 이렇게 세 가지 전문기관을 통틀어서요. 이 전문 지도기관의 관리 규정이라는 걸 고용노동부가 정해놓습니다. 저희는 이 관리 규정에 따라서 보통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2회 격주 단위로 방문을 해야 하고요.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똑같이 월 2회 격주 단위로 방문하되 반드시 2명이 2인 1조로 짝을 이뤄서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영상 안에 한 번에 담긴 좀 무리가 있어서요. 일단 사업장에 도착하면요. 그 해당 회사의 공정도를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별로 빠뜨리지 않고 1년에 12달, 즉 2번 방문한다고 하면 24번 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때 저희는 모든 공정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점검하고요. 그 외에 특별히 더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원예, 공포, 금지 이렇게 외우는 6가지, 이거 아시죠? 요거랑요. 그 다음에 안전검사 대상인 설비들 있죠.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인 설비들, 이런 기계기구 설비를 중심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점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법에 따라 다양한 페이퍼워크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그리고 뭐 직무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하는 방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하는 것, 도급업체 회의록 작성하는 것, 도급업체 순회 점검하는 일지라던가 체크리스트의 방법, 그 다음에 도급업체 협의체 운영하고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계기구들에 대한 방호조치의 적정성, 안전검사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안내해드리는 것, 이렇게 기타 다양하게 법에서 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것들은 통틀어서 전부 다 지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은 안전관리자는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으나 그걸 진짜 전부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시면 맨 마지막 끝에는 전부 다 지도, 조언, 보자, 지도, 조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많은 서류를 안전관리자가 혼자 다 독박 써서 만들고 혼자 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또 법적으로 내용이 좀 어려워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께서 또 관리 감독자들이, 근로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 책임자인 대표자를 보좌, 옆에서 보좌하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십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또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들에게 지도, 이러한 것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런 해당한 내용들을 적정한 시기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지도하고요, 조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어 조치를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안전관리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럼 안전관리자는 왜 있어야 하느냐?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이 법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이 법전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4가지를 담고 있는데도 법전 두께가 거의 이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저희 봐야 되는 거 많죠. 고시만 해도 거의 10가지 정도는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사업체에 있는 그 관리감독자 분들이나 대표자분께서 다 숙지하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미리 미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것을 숙지해서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그런 사람이 안전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해는 많습니다. 여러분, 재해는 정말 많습니다. 예.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는 정말 많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지게차 사고와 전도 사고, 그러니까 전도가 한자인데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는 사고. 이 넘어지는 거는 근로자가 걸어가면서 혼자 넘어지기도 하는데, 지게차에 탑승한 채로 지게차가 통째로 넘어지는 그런 전도, 또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시다가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같이 넘어지는 그런 전도 사고, 이런 전도 사고가 제일 많고요. 끼임재도 많습니다. 예. 그 동력 전달 부위나 구동 부위가 다 돌아가죠. 예. 그 모터 달려서 힘 받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회전의 힘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노출된 부위에 끼이거나 말리는 협착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규모가 커지는 건 비정형 작업에 의한 산업재해입니다. 비정형 작업이라는 것은 정상 작업이 아닌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일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일상적으로 원래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련의 작업이 아닌 것, 그러니까 설비를 보수하거나 수리하거나 청소하거나, 아니면 돌발 상황이 갑자기 생겼어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 작업이 아닌 비정형 작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관리하는 회사 중에 비정형 작업 중에 이제 사례 중에 하나는요, 도금업체였는데요. 거기는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네모나게 직육면체 형태를 갖는 그런 룸 안에서 자동화 도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왼쪽 끝단에서 도금을 해야 하는 기계 그 부품들을 넣으면요, 안에서 트레이가 쭉 움직여서 적정량으로 이제 도금액을 다 주사하고 뭐 세척도 거쳐서 오른쪽 끝단에서 이제 꺼내는 그런 장비예요. 그런데 이 트레이가 안에서 뭐가 걸렸는지 막혔는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질 않고, 선삭품이 나오지도 않고 기계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업자분께서는 기계의 전원을 일단 멈추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작동되고 있는 기계를 임의로 만지거나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기계에 인터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록이라고 하면 기계가 가동 중일 때 문을 개방하거나 사람이 출입하면 그것을 감지하고 기계가 딱 멈추는, 이런 걸 이제 인터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기계 안으로 그냥 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움직여 오는 그 트레이 사이에 본인의 늑골 부분이 눌려서 갈비뼈가 살짝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제가 이 재해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때 가장 목소리 높여서 그 대표자분께 권한 건 인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휴먼 에러가 끊기지 않거든요.
근로자를 탓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시스템 자체가 진입하려고 문을 열거나 사람이 안에 들어갔을 때 감지를 하는 강전자직 센서가 있어서 바로 전원을 차단시켜주면 굉장히 확실해요. 다치고 싶어도 못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권해드린 내용은 그러면 진입해서 들어갔을 때 끼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센서를 좀 달아주세요 라고 해서 요건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입해서 뭔가를 만지려고 하거나 꺼내려고 할 때 그 트레이와 끼일 수 있는 그 부분에 센서를 붙였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면 일단 센서 감지에 의해서 기계가 섭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지만 가장 마지막에 권유하는 건 작업자분들한테 그 비상정지 스위치 누르고 들어가시라는 표준 작업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마지막 조치사항을 말씀드릴 때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계 자체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또 문화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안에서의 그 조직 문화가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그런 정지 스위치 눌러야 한다, 작업 표준서에 따라서 작업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입할 수 있는 거지, 그 앞전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것들은 가장 수동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조치 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 질문을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근무하면서도요. 왜냐하면요,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 여자 안전관리자분들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분들만 해도 한 5명 정도 되고요. 적긴 하네요. 그렇지만 여성 안전관리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에 여성 근로자는 솔직히 적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관내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에 여성 근로자분 딱 2분, 기술요원으로 2분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 한 명이 저고요. 그 다른 한 명은 이제 저희랑은 다른 기관에 계시는데, 힘든 점은 없습니다. 예, 정말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라면 그건 그냥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어떤 힘든 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 때문에 제가 힘든 거지, 여자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일을 할 때 이제 안전화 신고 안전모 쓰고 출입해야 하는 현장에 가면 그 보호구들이 조금 불편해요. 딱딱하고 무겁고 좀 땀도 많이 나고요. 거기에 이제 방진 마스크 1급 이런 거 쓰면 숨쉬기도 조금 가빠져요, 점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방을 보면서 걸어야 하고 또 대화도 해야 되고 지도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거는 체력적으로 제가 약해서 힘든 건, 여자라서 약해서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그거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땀나고 힘들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신 오히려 장점은 좀 있어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좀 논리적으로 좀 부드럽게 나름대로 부드럽게 정리를 조금 잘해서 지도 조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환경이 비건설인 안전관리 선임대상 사업장이라 그런 이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건설업이 당연히 하나 있고요. 건설이 아니면서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를 갖는 것, 그게 다 비건설이죠. 보통 제조업, 서비스업이 제일 많고요. 그렇다 보니 건설업 안전관리자 여성인 분은 저보다 조금 더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비건설만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굉장히 즐겁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티칭을 좋아하니까 그런지 그 교육 교환 만들어서 영상으로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작업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강점을 갖는 부분들이어서 전 단점 없습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는데 안전관리자는 안전한지를 여쭤보시는 건지 제가 사실 이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제 의견은 제가 말하지 않겠고요. 예, 다만 그 법이 생김으로써 안전관리자가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게 맞다면 저는 안전관리자한테 유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영 책임자가 위협을 느꼈죠. 예, 나 처벌 받을 수도 있구나, 과태료 벌금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전관리자 당연히 선임하겠죠. 그리고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의견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겠죠. 저희 하는 업무가 그분들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를 그냥 선임해야 하니까 두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힘을 법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무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자한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는 그 사고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어떤 것도 직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는 직무 태만이겠죠.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또 법적으로 충분히 보좌하고 설명하고 티칭하고 안내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막지 못했고 막지 못해서 사고가 생겼다. 그럼 그건 경영 책임자분의 책임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포지션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냐라는 것이 질문이라면 절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포지션은 더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받은 6가지 내용을 나름대로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못 올렸어요. 예. 조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전처럼 자주 올리진 못할 것 같지만 이번을 계기로 저도 좀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저를 원테이크로 찍는 시도도 새로 해봤고요. 제 음성을 내보내는 시도를 하게 되었으니 더 다양한 시도와 더 좋은 자료를 담아 여러분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정말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